다음으로는 경쟁 현황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 앞서 우리가 필요성 할 때는 간략하게 어떤 그 환경만 봤지만 해야 됩니다. 이 경쟁을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이제 주요 이유는 신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우리가 성공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쟁 환경 구도를 체계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쟁 현황을 사전적으로 분석해서 우리가 진짜 진입하기 쉬운지 어려운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때 분석하려면 어떤 그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있는 구조로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떤 거를 빠지게 되고 어떤 거는 어떤 뭐 쓸데없이 많이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그렇게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바라보는 이제 검토하는 어떤 우리의 그 어떤 검토자 입장에서는 뭔가 미심적인 것을 하나씩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빠짐없는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분석 프레임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분석 프레임을 사용하는 이유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신뢰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분석 프레임이 있지만 우리의 상사들이 익숙하게 생각하는 분석 프레임을 사용하는 것이 좋죠. 그거 중에 대표적인 게 파이브 포스 분석입니다. 그래서 파이브 포스 분석은 이렇게 5가지로 이제 나눠집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산업 내 경쟁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요. 산업 내 경쟁자, 여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투입되는 들어오는 경쟁자도 무시할 수 없겠죠. 그래서 신규 진입자가 여기 이제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우리 제품이 잘 안 팔렸을 때 다른 제품이 우리 제품 대신할 수가 있겠죠. 그걸 대체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파이포스에서는 대체제의 위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대체제가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산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어떤 원재료도 구입을 해야 될 거고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판매하면 구매자도 생길 거죠. 그래서 공급자와 구매자의 교섭력을 이렇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걸 왜 하냐면 예를 들어 자동차 완제품의 회사가 이제 우리가 자동차 부품 회사라면 완제품 회사는 이제 구매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서 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러는 완제품 그 완성차의 뭐 스펙이라든가 규격 이거에 맞게끔 우리 만들어 팔아야 되겠죠. 그런 환경에서는 완성차의 어떤 그 기업이 구매자이면서도 어떤 이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자가 우선인지 구매자가 우선인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파이브포스 분석이고요. 이제부터 각각 그 영역별로 한번 사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자, 앞으로 이제 나타날 신규 진입자예요. 신규 진입자. 진입장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진입장벽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 지금 현재에 들어와 있는 경쟁자는 여기 있는데 앞으로 경쟁자들이 진입장벽이 지금 이 산업에 들어오는 게 높다라고 하면 잘 들어오지 않겠죠. 그리고 대신 진입장벽이 낮다라고 하면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위험성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낮은 대표적인 게 이제 치킨집이죠. 그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치킨집에 치킨 브랜드점들이 많이 생기는 것도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이고, 그래서 치킨집이 많이 생기면 또 경쟁이 그만큼 더 치열해지죠. 그래서 치열해지게 되면 기존에 있는 치킨을 팔고 있는 어떤 그 소매업들도 위험을 이제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가 들어오기 어려운 그 진입장벽이 높냐, 그 다음에 수월하냐,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낮냐 이런 것들을 많이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이때 파악을 할 때는 우리가 지금 기획은 지금 현재 단계지만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거는 앞으로 미래죠. 그래서 경쟁 강도를 현재와 미래로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진입 장벽을 분석하는 거에 어떤 세부적인 요인들을 뽑아내요. 이거는 산업별로 조금 다르지만 이런 형태로 이제 뽑아놓은 사례예요. 그래서 규모, 그 다음에 제품, 그 다음에 자본,
그다음에 원가, 그다음에 정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그 각각별로 정말 분석 결과들을 이렇게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정리를 하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늘 썼던 문 차트를 통해서 현재의 경쟁 강도가 높은지 낮은지, 그 다음에 미래에 높아질 것인지 낮아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요인별로 하고, 그 다음에 종합평가는 빼놓을 수가 없겠죠. 전반적으로 이걸 다 종합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내고 우리가 지금 각각별로 이렇게 평가했던 것들을 다 지수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매우 높으면 5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매우 낮으면 1점 이렇게 해서 점수화 시켜서 평균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면 우리가 정성적인 거를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진입자는 이런 형태로 이제 그 예시를 작성한 사례를 보여드렸고요. 이 안에 있는 팩터들은 일반적으로 쓰는 팩터긴 하지만 산업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가감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산업 내 경쟁자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현재 산업의 경쟁 현황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차별화된 전략, 그러니까 어떤 남들과 다른 서비스, 제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경쟁사 분석할 때는 어떤 경쟁사의 숫자, 그 다음에 철수 장벽, 그러니까 우리가 철수 장벽이 높다면 철수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철수 장벽, 그다음 고정비, 그다음에 제품 차별성, 마켓 시어 중요하죠. 그래서 독과점인지 아니면 완전 경쟁 시장인지 등도 중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형태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종합 분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예상해 보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문 차트를 사용할 때는 보통 3에서 5단계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체제죠. 대체제 위협을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야 되죠. 그래서 대체제의 위협 정도를 파악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소고기를 유통하는 회사라면 우리가 소고기가 이제 비싸다고 하면은 돼지고기를 구매욕이 많아지죠. 사실 우리가 이제 소고기 비싸다고 하면은 비싸도 우리 거를 사가야 되지만 돼지고기의 가격도 같이 오른다면 상관이 없지만 돼지고기 가격은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제대로 된 높은 가격을 받고 시장에서 구매를 매출을 일으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대체제의 위협 부분을 많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대체제 위협도 대략적으로 한 5가지 정도를 좀 예시로 넣어놨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그 각각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잠재적 이수익, 가격 효능, 정말 우리 거랑 유사한 건지, 그다음에 교체 비용이 적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대체제가 이제 우리 거를 대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객의 성향, 자, 우리의 제품만을 구입하는 성향이 높다라고 하면 대체제 위협이 낮아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체제 수가 뭐 많다면 더더욱 대체제 위협이 높아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분석을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문 차트를 이렇게 사용할 때는 위에 표 상단에 이렇게 범례를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상단에 표시하거나 아니면 밑에 그 출처를 기입하는 여기 밑에다가 표시하기도 좋죠. 근데 이렇게 범례로 표시하는 거는 주로 우측 상단에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 이 부분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급자. 자, 원자재를 우리가 공급을 하는데 원자재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원자재 업체들의 이제 그 협상력이 강하게 되면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떤 제품 가격을 부품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품 가격이 정해진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우리 제품의 수익이라든가 원가 구성을 조절하는 데 매우 어려움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공급자의 교섭력이 높은지 낮은지, 그래서 가격을 어떤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구조라면 우리는 어떤 그 새로운 공급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공급자에 따라서 원자재 수급에 애로를 겪은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부분은 낮은 수익을 갖고 오게 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급재 교순력이 공급 능력, 그다음에 비중, 공급 제품의 중요성, 그다음에 제품이 어느 정도 차별화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대체품.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체품이 있겠죠. 그래서 대체품에 로 할 수 있는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구매자 교섭력이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아무리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매하는 쪽에서, 우리의, 대부분의, 제품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그 기업이 우리보다 어떤 구매욕이, 그 구매에 대한 힘이 높아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소매점들이 배달 앱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배달 앱에서 수수료를 높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배달 앱들이 예를 들어 많아.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다면 선택 취사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배달 앱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일부 배달 앱에서 많은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죠. 그런 경우에는 수수료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일반 소매업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발생하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의 구매자의 구매 이력이 어느 정도인지 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구매 능력, 그 다음에 구매 비중, 그 다음에 쪽에 너무 많이 쏠리는 매출 비중이 쏠리는 것을 이제 많이 좀 예방을 해야 되겠죠. 이런 형태로 구매자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각각별로 분석을 했다면, 자, 우리의 분석에서는 항상 이제 종합 정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앞서 이렇게 각각별로 분석한 것을 두고, 한석을 두고, 이제 종합 정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앞에는 여러 가지로 나열했지만, 여기서는 핵심적인 분석 결과들을 이렇게 종합 평가 내용들을 넣으면 되겠죠. 그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5가지의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종합 시사점을 낸 다음에, 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까지 시사점을 같이 정리해야만 이러한 분석의 마무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필요에 따라서 기행성 본문에는 요 장표 하나만 들어가고요. 앞서 얘기한 각각의 일단 분석 내용들은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을 때 그때 보기 위해 참고 자료로 이제 배치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입니다.